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에이프로젠 메디신에 대해서 에이프로젠 메디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이 상장사들을 결국은 지배하는 회사는 에이프로젠이고요. 이 에이프로젠을 지배하는 게 지베이스. 지베이스는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김재섭 대주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이 사실상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항체 신약이 됐든 여러 가지 특허 이런 걸 개발하는 연구소고, 이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에이프로젠 메디신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앤 게임즈 또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잡다한 계열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돈이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경수기도 그렇고 우리 재섭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 금융 이런 자금을 돌리는 회사들과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임상 실험도 하고 이러면서 거진 10년 가까이를 끌어온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금감원 금융위 쪽의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첫 번째 틀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데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합병을 해도 돈이 안 되면 꽝인 거죠.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능성, 돈이 될 놈인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최대한 말씀드리고 1부, 2부 나눠서 오늘 내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현재 많이 조정을 받은 가격이에요.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한때는 2만원 가까이 찍었던 그런 주식이었고, 만원대가 무너질 때도 말들이 많았고, 오버행 이슈, 그리고 7,000원, 6,000원, 5,000원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로 오버행 이슈죠. 오버행. 물량 부담이 너무 많다. 사채가 됐든 전환 사채가 됐든 신규 상장이 됐든 계속해서, 이게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현금 자판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이 주식 물량을 감당이 안 되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평가절하, 반토막,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멈춘 게 한 3,000원, 4,000원 라인인데, 그 3,000원, 4,000원 라인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오래 가지는 않았고, 최초 시작된 나라 KIC를 결국은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이거를 증권신고서, 증권 발행신고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알려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인데, 게시판 분위기 보고 종목 여러 가지 기사 검색하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재섭이는 상장 후에나 재료 터뜨리려고 한다. 재료가 있으면 다행이죠. 있냐고요, 그런 재료가. 자, CGMP 이야기도 나오고 FDA 품목 승인도 이야기 나온다. 그 FDA 품목 승인 이야기는 2017년부터 나온 얘기고, 미안하지만 이거 에이프로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에이프로젠은 권한이 없어. 에이프로젠은 일본에다 판권을 넘겼죠. FDA 판권 자체가 없어. 미국 판권 자체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에이프로젠 GS071 뭐 NI071이 됐든 GS071이 됐든 이 레미케이드 약, 이 약에 대한 세계 판권은 누가 갖고 있냐? 니치코가 갖고 있어요. 니치코가 갖고 있고, 에이프로젠 쪽에서 판권을 갖고 있는 거는 제약에서 국내 판권 갖고 있고, 제약에서 터키랑 중동 판권을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판권에 대해서 에이프로젠 지분이 얼마인지는 뭐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뭔가 있겠지, 지분이. 뭐 100% 넘겼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FDA, 미국 식품의약청 임상 3상 판매 승인 그 주체가 에이프로젠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좌우할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에이프로젠 메디신 김재섭한테는 없습니다. 뭐 댓글에서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살짝 한번 이야기했고요. 뭐 삼바공장, 뭐 CGMP, 자 CGMP 승인날 기미가 있다 없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CGMP 인증하고 인증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금감원 문제, 금감원 이슈하고 돈이 될 이야기, 요거를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금감원 이슈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원래는 이 나라 KIC를 에이프로젠 KIC로 바꾸고 에이프로젠을 우회 상장시키기 위해서 뭐 신주를 발행한 거죠. 근데 이 신주를 발행할 때 금감원, 금융위에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공시를 안 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강제 규정인지 권고 규정인지 이 수준이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 이 뭐 금융감독 금융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갖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짓거리, 이거는 뭐 금융위원장부터가 벌써 명백하게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18, 2019, 2020 그냥 두루뭉실 은근슬쩍 2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다 회복됐죠? 절대 없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든 뭐 징계가 됐든 뭐 조금 심각하다, 기업의 어떤 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1도 없죠.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삼성바이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급 회사가 아니니까 에이프로젠은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에이프로젠에도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감원이 뭐 신주 발행 신고서를 먼저 얘기를 했네, 얘기를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에이프로젠을 두드린다, 또는 뭐 합병에 대해서 뭐 합병을 승인을 안 해준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슈, 뭐 도구, 핑계거리.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 감독 기관으로서 그냥 자기들의 할 목소리를 내는 거지, 여기에 관해서 뭐 합병이나 뭐 에이프로젠 가치에 대해서 1도 영향 없어요. 뭐 셀트리온도 뭐 회계 부정 이슈 가지고 뭐 그게 2015년부터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영향은 없어요. 그냥 뭐 더 예를 들면 바이넥스의 그 제조 과정 문제 관련돼서 금감원에서 뭐 제재 때렸나요? 식품의약청에서 제재 때렸나요? 제재 때린 게 그거잖아요. 뭐 대한 제약바이오 협회 회원 자격 정지,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그 제네릭 약물 몇 품목에 대해서 허가 취소. 물론 뭐 어느 정도 몇 억, 뭐 5억 10억 정도의 뭐 매출 타격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이미지 타격.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제조 과정 비리가 있었어도.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 뭐 증권을 발행하고 이런 애 있어갖고 뭐 딱히 누가 뭐 이걸 가지고 뭐 태클 걸고 뭐 고발이 들어가고 뭐 어마어마한 수백억대 피해가 생기고 이런 게 1도 없는데 단순히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유바이오로직스 때도 뭐 그 백신 추진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거 뭐 불성실 공시다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갈 주가는 다 갔고 떨어질 주가는 다 떨어진 거예요. 1도 영향 없어요. 그냥 이 금감원 금융위 관련돼서 이 신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슈에 대한 거는 그냥 그걸로 끝.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뭐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스가 될 뿐이고 거기에 먹잇감이 될 뿐이지 그거 가지고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뭐 이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고 뭐 문제 뽑아먹을 게 있고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박이 나오거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되냐? 결국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흑자 전환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회사가 살아나고 발전이 되고 주가 부양이 돼야지 우리 주주들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을 쳐다보고 있는 주주들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고 신나고 투자하는 맛이 날 텐데 그게 어떻게 해야지 생겨날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짓거리로 재섭이가 지금까지 해온 짓거리로는 뭐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죠. 어차피 바이오시밀러는 답이 없어. 뭐 아까 댓글 게시판 댓글 보시면은 뭐 FDA 임상과 관련해서 뭐 얘가 주무를 수 있고 그거를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오송 공장 CGMP도 뭐 나중에 합병되고 나서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이걸 뭐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저만이 아는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만이 아는 정보는 아니겠죠. 뭐 시장에 알려진 정보인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에이프로젠이 메디신 포함해서 합병될 거니까 에이프로젠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약이 있나요? 돈을 벌고 있는 약을 팔고 있나요? 없죠. 물론 추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임상하고 있는 약은 있지만 매출은 제로입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로 매출이 나는 회사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로 매출이 나는 회사는 유일한 회사는 에이프로젠 제약이죠. 옛날 슈넬 생명과학. 자, 그럼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중항체 신약이 됐든 어마어마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에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냐? 제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에이프로젠 메디신에서 뭐 글로벌적인 어떤 유통망이나 영업망을 동원해 가지고 글로벌 매출이 나올 게 아니라 국내 매출이라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는 제약밖에 없어요. 에이프로젠 HNG가 지금 약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에이프로젠 HNG는 유통시키려고 나중에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이 있으면 그걸 유통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납품회사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공장도 정상 가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뭐 돈이 벌릴 거다 1도 없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현 단계에서 돈이 될 만한 회사는 에이프로젠 제약인데, 자,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생물학적 동승성 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임상시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상시험 공고입니다. 보시면은 셀트럴 병원, 우리나라 병원이에요. 셀트럴 병원이란 곳에서 자, 임상실험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문이에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공고가 아니라 에이프로젠 제약의 로제 탐정.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한미약품 나오죠. 한미약품이 지금 팔고 있는 로수제청이라는 약에 뭐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약을 임상 실험을 해서 똑같다. 이 약과 이 약이 똑같기 때문에 팔아먹겠다. 그거를 이제 생물학적 동수성 시험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이걸 증명한 다음에 시장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김재섭을 욕하시는 분들은 야 저거 뭐 사람 될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회사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못하고 있고 기사를 안 내고 있고 주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금들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뭐 설마 이걸 뭐 포토샵을 해갖고 만든 정보겠습니까? 그런 정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가 나가 있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임상실험해서 한미약품이 만들었던 히트를 쳤던 약물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 대해서 국내 매출이라도 기대를 하려면은 에이프로젠 제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 구글에서 제가 미리 한번 검색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검색할 필요가 없죠. 로스제청 지금 오리지널 약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에서 만들려는 약의 오리지널은 이 로스제청이죠. 로스제청 이 약이 어떤 약이냐 한번 대충 한번 볼게요. 자 한미약품에서 만든 거예요. 뭐 순환기형 치료제 뭐 이런 성분이 있고 뭐 우리가 뭐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뭐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지질 혈증 이런 쪽 환자에 대해서 쓰는 전문 의약품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의약품일 리는 없죠. 자 로스레정 뭐 효능 및 가격 뭐 이렇게 나온 부분도 아래쪽에 보시면 쭉 있고요. 자 한미약품 이런 약이 나왔었다 2021년에 아래쪽에 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뭐라고 다 나와 있나요? 로스제정 요 한미약품 복합 신약 자 독자 개발한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 지질혈증 치료 복합 신약 로스제정 이 약이 1000억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뭐 오래된 기사가 아니에요. 오래된 기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얘기는 분명하게 뭐 1000억이 야 1000억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약물 중에 하나예요.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는 회사는 일반 의약품 또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판매시키는 약보다는 전문 의약품과 병원 뭐 종합병원이 됐든 일선 의사들한테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친숙한 제약회사는 아닌 거죠. 뭐 종근당이 됐든 뭐 유한양이 됐든 뭐 감기약을 팔고 뭐 비타민을 팔고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임상 공고문도 보여드렸고 자, 이 약이 어떤 약이었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약인지까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 뭐 에이프로젠 그룹이 뭐 계열사도 말씀드렸고 에이프로젠 이 그룹이 나아갈 방향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약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 거냐 이런 식으로 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깊이 있게 내일 더 말씀드릴 거고요. 뭐 반박하실 내용이라든가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자 내일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